안녕하세요. 카멜킴입니다. 저 오늘도 운동을 끝나고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약간 좀 최근에 머리를 좀 잘랐고요. 네, 요즘에 운동을 많이 못해가지고 왜 못했냐, 이제 곧 장마가 오잖아요. 장마가 올 때쯤이면 몸이 가끔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쇼츠랑 릴스에서 이제 아마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고,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병을 앓고 있고 또 어떤 삶을 살았구나를 조금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썰을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이제 저는 20살 때 한 2달 정도 입원을 했었어요. 20살 때 2달 정도 입원을 했는데, 왜 입원을 했냐, 이제 7번 척추라고 했나, 꼬리뼈부터 여기 이제 등 이쪽 라인까지 그 척추 라인이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농염이 가득 차 있었대요. 근데 저는 병원에 왜 갔었냐면, 이제 엉치 부위에 낭종같이, 그러니까 여드름같이 뭐가 하나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꼬리뼈가 이렇게, 여기가 꼬리뼈면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여드름 같은 거 같아서, 근데 또 허리는 엄청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자 해가지고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뭐 허리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엑스레이를 찍고, 두 번째가 이제 MRI를 찍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엑스레이 찍었을 때 허리에 뭐 디스크가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래서 MRI를 찍게 됐는데, MRI를 찍을 때 이제 릴스에서 보셨듯이 저는 그때 한 2달 동안인가 이렇게 반드시 누워가지고 자는 거 못했어요. 못 자가지고 그냥 MRI 찍으면 찍어보신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게 정자세로 누워가지고 다리에 이제 뭐 이런 쿠션 같은 걸 하나 놔줘요. 그러면은 쿠션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다리가 이 상태가 되겠죠. 그럼 꼬리뼈가 제대로 딱 눌려요. 너무 아픈 거. 그래서 그걸 2번 찍었어요.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첫 번째 찍은 거는 그냥 무료로 해줄 테니까 두 번째 찍은 거 제대로 찍어보자 해가지고 20분 동안 헤드셋 하나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헤드셋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기계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제 낑낑낑낑낑낑 깡깡깡깡깡 소리가 계속 나요. 진짜 소리가 엄청 크게 나요. 엄청 크게. 그래서 그거를 버티고 딱 이제 나와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제 제가 봤던 제가 진료를 받던 그 진료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원장 선생님이 보셨는데, 원장 선생님이 보셨다가 갑자기 그 안으로 선생님이 한 3-4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뭐 퇴근하고 나서 뭐 맛있는 거 먹자 하는 약간 그런 회담을 여나보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심각한 표정으로 그 선생님 들어가셨던 분이랑 3분이랑 원장 선생님까지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뭐 심각하다 이러면서, 원래 진료를 보면 그 진료실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검사를 받았으면 이제 그 검사 내용 들으러. 근데 거기로 안 가고 그냥 바로 그 주사실 같은 데 데려갔어요. 주사실 같은 데 데려가더니 일단 이 낭종부터 떼자 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낭종이 꼬리뼈부터 7번까지 꽉 차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름이 그만큼 그냥 쭉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쇼츠에는 제가 마취쌤이 퇴근해서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한 20% 과장이고, 그때 제가 갔을 때가 5시 반이니까 한 5시 45분? 50분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선생님들 거의 다 퇴근하셨을 때였어.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그때 한 3분 정도 계셨고 내 뒤에 4분 정도 계셨어. 내가 그때 주사실 그 뭐냐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벽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럼 난 벽 보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벽 보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 등에다 대고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가 같이 계셨으니까 아버지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름이 꽉 차있다. 근데 이걸 빼야 되는데 지금 마취를 하면 이게 터져서 그 근육이 잡고 있나 뭐 아무튼 뭐가 잡고 있다 그랬어. 잡고 있는데 이게 터져서 이게 또 척추에 있다 보니까 척수로 흘러갈 수가 있대요, 고름이. 근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고 잡고 있는데 마취를 하면 이게 힘이 풀리면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고름이. 그래서 마취를 할 수가 없대. 마취를 어디에다 해야 되냐? 그냥 그 살짝 째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만 살짝 마취를 할 건데 마취가 안 들을 거다, 염증이 너무 심해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저는 조용히 이제 조용히 가야지. 아마 그 병원 전체에 올렸을 겁니다, 제 비병이. 그래서 그렇게 째고 그날 바로 그냥 입원을 했죠. 째고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짜고 여기를 이렇게 쭉 누르고 그 다음에 그 뭐 주사기 같은 거 꼽아가지고 이렇게 쫙 빼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러분 치과 갔었죠. 치과 갔었을 때 사랑니 빼보신 분들 뭐 그런 분들 아시면 그 스테인레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렇게 진료실에서 쓰는 이런 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사랑 뽑으면 걷다 올려놓은 다음에 사랑 뽑았습니다 하고 보여주잖아요. 그 통으로 3통인가를 뽑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름이 엄청 많이 차 있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20살이라는 몸을 믿고 과로하고 과음하고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고3 때 이제 대학을 안 가고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음악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남들은 다 대학 가서 막 공부하고 그러는데 나는 돈이라도 잘 벌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그때 롯데월드 알바도 하고 고깃집 아르바이트도 하고 치킨집 아르바이트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일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날 입원하고 나서 한 3주 정도를 그때 스트레이트로 입원을 했고 왜냐면 그 염증이 좀 진짜 심했어가지고 거기 염증 부위가 다 나을 때까지 그리고 그 염증이 빠지면 거기에 근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근육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못 걸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제 걷기가 되게 힘들었죠. 뛰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가끔 이제 병원이나 뭐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거동이 좀 힘드신 분들이 뭐 이렇게 짚고 가시잖아요. 네, 그걸 짚으면서 생활을 했었죠 그때. 물리치료도 받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하고 이제 퇴원을 해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퇴원을 하고 한 일주일인가 지났어요. 일주일? 2주 정도 지났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이제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러 왔다 갔다 했어요. 도수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가서 이제 도수치료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좀 약간 뛸 수 있나 본데 하고 뛰었는데 쉣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와 잠깐만. 근데 병원까지 가는 길이 한 100m인가도 안 됐어 그때. 100m를 걸어가는데 진짜 지옥인 거야. 걷지도 못하고 진짜 다리를 끌면서 가서 선생님한테 울면서 말을 했지. 선생님 저 다리가 안 움직여요 이러면서.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그날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실이 2인실밖에 없는 거예요. 2인실이 또 겁나게 비싸요. 2인실 첫날 입원하고 다음날 이제 자리 나서 6인실에 자리가 나서 6인실로 옮기고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아플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아픈 거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검사를 받았던 게 피검사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있대요. 강직성 척추염이 갖고 있는 그 유전자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유전인지 아니면 간혹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건지 아직 뭐 학계에서도 밝혀진 게 없대요. 근데 제일 뭐 그거는 류마티스 내력이 있나, 그러니까 집안 내력 중에 류마티스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진짜 희귀 질환. 근데 저는 희귀 질환으로 일단 분류가 되긴 했고, 유전적인 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희 뭐 친가 쪽이나 이런 쪽에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제가 들어보진 못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희귀 질환을 갖게 됐죠. 그때 이제 유전자 검사하고 그게 좀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2주 정도 돼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 이제 국가 희귀 질환은 이제 국가에서 그 치료비의 90%를 지원을 해줘요. 왜냐면 약값이 한 달에 150 정도 돼요. 주사 치료가. 뭐 다른 뭐 치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병원은 제가 그냥 정형외과 같은 병원이었어가지고 더 큰 병원이 이제 세브란스로 갔죠. 세브란스에서 받고 이제 세브란스 가서 또 이제 뭐 검사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검사를 받는데 그때 검사 받을 때도 이제 그때 검사 받을 때도 되게 좀 그랬죠. 왜냐면 그때도 MRI 또 찍어야 되고, 그때는 CT라는 걸 찍었는데 CT가 또 뭐 강직성 척추염 전용 CT가 또 따로 있나 그랬어. 그래서 뭔가 주사를 넣었는데 주사를 넣으니까 앞에 하얘져요. 되게 신기했어. 내가 했던 경험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 하얘지고 한 20분 동안 뭐 검사하고 정신 차리니까 검사가 끝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대사가 나왔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갔을 때 강직성 척추염이 그렇게 쉽게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이러셨거든요. 뭐 저와 같은 선생님을 이렇게 진료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이해하실 텐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일주일인가 또 지나서 지났나 뭐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딱 갔을 때 이제 선생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진짜 높았대요. 왜냐면 그때 진짜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강직도가 이제 여기저기 오는데 제가 여기 어깨 뒤쪽 이쪽에 강직도가 좀 많이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한 40%인가가 진행이 됐대요. 40%였나 아무튼. 근데 이 정도면 제가 원래 지금은 많이 좀 유연해지고 제가 운동도 막 꾸준히 해가지고 좀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때는 들숨날숨 숨을 내쉬면 진짜 아팠어요. 말도 안 돼요. 숨 쉬는 게 고통이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절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면제 받을 때도 거기 담당 꾸니간 선생님이 어떻게 걸어다니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었어. 참 기적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고 살아 숨쉰다는 게. 네, 여기까지가 제가 진단받은 썰입니다. 치료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물 치료가 그거였어요. 약물 치료가 치료 그거였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한 1년 동안은 약이 효과를 전혀 못 받아가지고, 약이라는 게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약이라는 게 이 증상에는 이 증상이 잘 먹혔으니까 이걸 써보자. 근데 그게 또 사람마다 몸이 받아들이는 그 특성이 또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이 약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확률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한 치료 받는 한 1, 2년 뒤쯤에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그 주사 치료가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그 주사 치료가 한 번 주사 치료 받으면은 되게 오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몸에 부작용이 되게 좀 심하게 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부작용의 대표적인 거는 면역력이 엄청 낮아지는 거. 그래서 한 1년 중에 2-3번은 꼭 감기에 걸렸던 것 같아요. 독감도 마찬가지. 독감은
독감 유행이야? 이러면은 전 트렌드 세터였습니다. 독감 바로 걸리고. 아 그래서 코로나 때가 진짜 힘들었어. 저 코로나 한 3번인가 4번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단은 그렇게 받았고 치료설은 나중에 또 풀어드릴게요. 치료설은 또 나중에 풀어드려야. 아 나중에 이구도가 있군. 이구도를 찍어야겠다. 맞습니다. 네. 옛날 얘기하면은 재밌어요. 왜냐면 지금 몸 상태나 지금 정신 상태로는 사실 뭐든 할 수 있어 그랬는데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매너라였던 것 같아. 요즘에는 뭐 다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건 아니지만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게 될지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고. 저는 늘 말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십시오. 나중에 또 봐요 여러분.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바이바이. 궁금하면 팔로우.